공고문을 발표하게 된 리서치 3팀 이치우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다음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세미나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투자 포인트가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을 반영하여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은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은 2006년 11월 설립되어 2022년 3월 상장하였습니다. 종가는 11월 24일 125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분석입니다. 플러스 사이즈란 기성복이 표준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로서 2X 라지, 3X 라지, 킹 사이즈, 퀸 사이즈로 불리며 여성 의류의 경우 77 사이즈 이상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성인 비만율은 약 46.1%에 육박하며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고도비만율 또한 6%에 육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19년 발표에 따르면 2030년 고도비만율은 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의 증가가 플러스 사이즈 시장의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비만 인구의 플러스 시장 규모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비만 인구의 증가는 플러스 사이즈 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중후반 미국 패션 업계가 주도한 자기 몸 긍정주의의 영향으로 플러스 사이즈 패션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미국 패션 업계를 필두로 시작된 자기 몸 긍정주의는 2019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 트렌드를 넘어 현재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자는 자기 몸 긍정주의는 국내외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자기 몸 긍정주의, 다양성 존중 가치관은 이들이 꾸며입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는 플러스 사이즈 시장 규모의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사이즈 시장 규모입니다. 국내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통계 자료는 없기에 인구 통계학적 자료와 국내 패션 시장 규모 시장 통계를 토대로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한국 패션 시장 규모는 약 39.4조 원이며 여성 인구는 2,583만 5천명으로 총 인구 5,178만 명의 49.9%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당사의 주요 타겟인 국내 20에서 40대 인구는 40.8%이며 이를 다시 국내 플러스 사이즈 인구 비율인 29%로 세분화하면 20에서 40대 플러스 사이즈 여성 패션 시장을 약 2.3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유통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물품 유통 방식에는 B2B, B2C, C2C, D2C가 있습니다. B2B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약자로 기업과 기업이 거래 주체가 되어 상호 간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2C란 비즈니스 투 컨슈머의 약자로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마존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가 대표적입니다. C2C란 컨슈머 투 컨슈머의 약자로 기업이 아닌 소비자 간의 전자거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D2C란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약자로 기업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뜻합니다. 자체 기획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유통을 최소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션 산업의 계절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패션 산업은 일반적으로 겨울 제품의 단가가 타 계절 제품의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봄, 여름 제품보다는 하반기, 가을, 겨울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특히 단가가 높은 패딩, 코트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4분기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방이나 기타 잡화의 경우
휴가 시즌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재고 운영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예측이 어려워서 다양한 스타일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계절에 따라 매장과 창고를 갈아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 팔릴지 모르는 시장에서 많은 상품을 준비해놓고 제한된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합니다. D2C 유통 방식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한국 패션 시장 규모 추이입니다. 국내의 패션, 의류 산업은 성숙 단계로서 국내 시장 규모는 저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의류 산업으로 대표되는 패션 시장 규모는 전년비 5.3% 감소한 약 39조 원 규모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거래 규모가 저성장 기조의 패션 산업과 달리 국내 온라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내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공구우먼은 한국 최초 플러스 사이즈 여성만을 위한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이즈조차 없던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가공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플러스 사이즈 전문물로서 편리한 쇼핑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2010년 구축된 대표이사 직속 기구인 디자인팀 주도하에 10여 년 이상의 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러스 사이즈 체형에 적합한 패턴과 피팅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체형과 핏감을 고려해 제작된 당사의 고품질이 편안한 착용감이 차별화된 제품이 타 브랜드의 고객보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주된 이유이며 당사의 경쟁 우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공구우먼 PB 제품은 호평을 받고 있고 PB 제품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기획한 브랜드 제품을 직접 제조한 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합리적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파 브랜드의 특징과 유사한 사업 모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된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사몰 중심으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점에서 일반 스파 브랜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별점을 바탕으로 공구우먼은 현재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의 압도적 1위입니다.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모두에서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랭킹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PB 제품 개발에 집중, 타입 쇼핑몰에서 D2C 브랜드로의 변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공구우먼이 브랜드로서의 성장은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될 사업 방향이며 현재까지 위협적인 경쟁 업체도 없습니다. 향후에도 시장을 이끌며 매력적인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경우 2021년 3분기 기준 자사 온라인몰과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총 매출의 93.57%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사몰을 통한 매출은 68.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일반 소비자를 고려하여 한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션 산업은 재고 운영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예측이 어려워서 다양한 스타일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계절에 따라 매장과 창고를 갈아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 팔릴지 모르는 시장에서 많은 상품을 준비해놓고 제한된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합니다. 44 사이즈부터 120 사이즈까지의 재고를 관리하는 것보다 77 사이즈부터 120 사이즈까지의 재고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더 쉽고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은 적고 수익성은 뛰어납니다. 동사는 10.9의 매우 높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입니다. 이는 국내 상장 의류기업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회전율이며 빠른 재고 회전이 중요한 스타 브랜드들의 모기업과 비교하여도 한참 높은 회전율입니다. 동대문을 기반으로 적시 정량 주문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에 가능한 동사의 노하우가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 주주 친화적인 회사로 판단됩니다. 먼저 2대 주주이자 최대 의결권 보유자인 TS 인베스트먼트는 2018년부터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는 2021년까지 공구음원이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아 경영진의 주가 부양 의지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도 3분기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앞서 말한 기업의 장점들로 인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당사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한 고객에게 제품 검색 시 당사에서 사용 중인 외부 AI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 정보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주 검색한 상품과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별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 니즈에 맞는 광고 모델을 기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브랜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브랜드 컨셉과 맞는 유명 연예인과의 전속 계약을 통해 제품 화보 촬영을 진행하는 한편 제품 협찬을 진행하며 당사의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플러스 사이즈 여성 유명인들과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및 해외 플러스 사이즈 진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남성 플러스 사이즈 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현재 중국, 미국, 일본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오픈마켓 입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사 온라인 쇼핑몰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국내와 해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는 앞서 설명한 패션 시장의 성장, 플러스 사이즈 시장의 성장, 비만 인구의 증가, 매년 증가하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동사는 플러스 사이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점이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경쟁업체의 출현 가능성과 남성 플러스 사이즈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보수적 추정을 위해 연매출의 연평균 온라인 1위 성장률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분기 실적까지 나온 시점에서 의류 업체는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이 가장 높지만 보수적 추정을 위해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2022년 1분기 첫 해외 시장 진출을 하였고 분기별 매출 증가로 해외 시장 진출이 첫 발걸음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50억 원을 해외 온라인몰에 투입할 예정이고 해외 시장 밸류에이션은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국내 의류 기업 널디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한국산 의류 수입 추이입니다. 중국인은 한국인과 비슷한 체형이고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패션에 우호적이라는 점이 중국의 한국산 의류 수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중국인 플러스 사이즈 몸매를 가진 연예인과 셀럽들의 잦은 미디어 노출 및 그로 인해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플러스 사이즈 시장의 초기 성장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중국 의류 시장의 플러스 사이즈 시장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구음원은 중국 플랫폼 타오바오와 티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타오바오는 중국의 C2C 오픈마켓으로 한국의 당근마켓과 유사합니다. 사실상 타오바오의 입점으로 중국 내 입지 확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동사는 입점 절차가 복잡한 티몰이 입점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널디의 경우 티몰 입점 후 2년차에 중국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을 넘어섰다는 것을 참조했고 동사는 중국 진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중국 매출액을 국내 매출액의 20%로만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 중국처럼 오픈마켓 입장 없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일본인 또한 한국인과 체형이 비슷하고 한국 패션을 선호합니다. 현재 일본 수출 비중은 중국 수출 비중이 20% 정도입니다. 중국과 달리 오픈마켓 입장 없이 유튜브, 인스타 등으로 홍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매출액 절반을 감산했습니다. 즉 일본 시장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의 20%, 20%, 50%를 곱하여 국내 매출액의 2%로 계산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의 미국 매출액은 전체 해외 매출액이 5%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국 또한 오픈마켓 입장이 아닌 유튜브, 인스타 등으로 홍보하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시장 개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미국 시장 예상 매출액은 현재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2년 단기순이익은 141억 4,400만원, 예상 EPS는 636원으로 산출했습니다. 2023년, 2024년 단기순이익은 820원, 887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의 증가를 이미 가정을 했으므로 PER에서는 별도의 멀티플을 주지 않고 현재 동사의 PER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상승여력 10%, 2023년 상승여력 41%, 2024년 상승여력 52%로 산정되었고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